오늘은 기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명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건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온 제 결과고 저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 집에 기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리는 모든 컨텐츠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음, 이런 형태로 된 땅을 많이 구매를 하실 거예요. 계약을 하시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대지를 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대지를 산다 하면 거기에 건물이 있다는 거고, 건물이 있는데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집을 짓는 건데,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건물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을 쓰니까. 대부분은 전이나 논을, 그러니까 밭이나 논을 사셔서 형질 변경을 해서 집을 지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평한 땅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조금씩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뭐 평평한 땅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라면 이번 컨텐츠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요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런 형태가 가장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밭을 구매하시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초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살짝 이렇게 경사가 쳐져 있잖아요. 땅의 형태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 성토를 하겠죠. 절토를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절토를 하겠죠. 평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파낸 흙을 반대쪽에 쌓겠죠. 자, 이렇게 성토를 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니까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토를 할 때는 그냥 성토를 해서는 안 되고 성토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저번 몇 번째 컨텐츠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성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비도 빌려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이 그런 큰 롤러를 빌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거 대여해 주는 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큰 공사 현장에서는 가능하지 조그만 다짐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성토하는 거는 방법이 있고 성토를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그냥 그 생땅, 흔히 말하는 생땅처럼 단단하진 않단 말이죠. 보자고요. 이렇게 하고 보통 그 위에 매트를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매트를 많이 해요. 뭐 가장 큰 이유는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무게 자체가 말 그대로 무겁지 않기 때문이죠. 뭐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서 월등히 가볍잖아요. 골조를 유지하는 게 나무고 그 사이에는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트 기초를 많이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토한 땅은 치마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힘을 받는 것은 테두리겠죠. 기둥이 놓이는 부분일 거예요. 집의 외곽, 거기에 가장 많이 힘을 받을 테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성토한 부분은 치마가 될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성토의 부분 치마가 일어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브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받쳐주는 게 없어지다 보니 슬라브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구글에서 부등 치마나 뭐 부분 치마, 집안 치마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런 이미지들을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당연히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예요.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극단적인 게 남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질 테고, 그걸 떠나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걸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비용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줄기초와 매트기초의 변종을 쓰는 거죠. 실제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뭐 단박에 이해가 되시죠? 힘을 받는 부분, 기둥이 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줄기초와 비슷하게 생땅까지 파주는 거예요. 성토한 부분도. 그러면 유실된다고 해도 이거는 원래 있던 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초가 놓인 부분은 성토되지 않은 단단한 흙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이거는 처음에 기초 작업하실 때, 터파기 할 때, 그냥 포크레인 불렀을 때 테두리, 제가 보여드린 영상 있잖아요. 그렇게 테두리만 파시면 돼요. 테두리 파시고 득금만 추가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전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초의 두께도 훨씬 두껍고 힘을 받는 슬라브의 테두리를 늑근으로 보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도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성토하시고 매트 기초 하지 마시고, 성토를 하더라도 테두리는, 그러니까 벽체가설 기초의 테두리는 성토 전, 그러니까 성토보다 깊이 원래 땅이 나오는 곳까지 파내시고, 이런 식으로 줄기초와 매트 기초의 변종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기초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도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집이 이렇게 있어요. 측면이 아니라 정면에서 본 거예요. 정면에서. 그리고 이 집을 측면에서 보면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그죠? 이렇게 생긴 박공 형태의 집인데, 문제는 뭐냐? 그 집도 똑같아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이 성토를 했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토는 하루 그냥 흙 쌓고 포크레인으로 다지고 다음날 그냥 바로 기초했어요. 자, 성토 이 부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집을 다 짓고 이 부분에다가 담장을 세웠어요. 건물 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집은 벽돌로 마감을 했는데 그 벽돌로 여기다가 이렇게 인테리어로 벽을 쌓았어요.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겠죠?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도 벽돌 하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쌓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옆에서 본다면, 정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자, 이런 식으로 한 단으로 해서 위에까지 쌓았어요. 한 단씩 해서 위로. 근데 지금 준공되고 얼마가 지났냐면 한 4개월? 4개월 정도 됐단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얼마 전에 제가 뵐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자, 요 부분에 벽돌이 뭐 이거보다 더 많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매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크랙이 생겼어요. 여기가 크랙이 생겨서 살짝 틈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이거 벌어졌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틈이 있어요. 벌써 크랙이 생겼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 성토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이 성토한 부분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 것이다 보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 성토한 집안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추가로 콘크리트로 또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1차로 여기까지 콘크리트를 했겠죠. 그렇겠죠. 집 짓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집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여기다 또 한번 추가로 쳤어요. 콘크리트를. 근데 여기는 제가 얼마를 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도 그 레미콘차를 불러서 여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벌써 크랙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토한 위에다가 바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매트 기초만 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저희 집 한 거를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고 이건 뭐 참고해도 되겠다, 혹은 이건 너무 오바다 판단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